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위한 오디오 에세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가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비로소 나를 되찾은 한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현해 주시거나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 위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빛이 바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후속편 없는 신화처럼 그렇게 잊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심했고 오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자신의 잠재력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한 교훈으로 당신을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변명도 없이 당신은 단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연출되지도 필터를 거치지도 과장된 연기로 포장되지도 않은 사진. 그냥 당신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견고하게 다듬어진 당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컴백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을 조용히 내쉬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지만 지축을 흔드는 듯한 거대한 파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을 험담하던 수많은 낡은 목소리들이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것입니다. 사진에는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당신의 자세, 살짝 들린 턱의 각도,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존재감에서 완벽하게 사라진 미안함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샅샅이 훑고 확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뜯어보았습니다. 무언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가면을 쓰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험담으로 묻어버렸던 과거의 나약한 당신의 증거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당신의 말이 애써 노래하려 하지 않았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진화했습니다. 깊은 그림자 속에서 스스로를 날카롭게 벼려냈습니다. 이제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이 지워지길 바랐던 이들에게는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 사진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몇 개의 픽셀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은 수많은 단체 채팅방을 무너뜨렸고 묻혀있던 집단적 착각을 깨웠으며 사람들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잔해를 비웃는 동안 당신이 무엇을 새로 쌓아 올리고 있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한 것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에너지였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더 나아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나 복수 따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통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구걸하지 않는 자유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단 한 줄의 글도 근황을 알리는 장문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더 강해져서 돌아왔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찰나의 순간에 포착된 사진 속에서 굳건히 서서 그들이 스스로 만든 억측에 질식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을 다 잊었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은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처의 치유가 그렇게 위험있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치유된 당신이 조용하고 길들여지고 작은 존재로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불신 어린 눈앞에 마치 왕족처럼 기품있게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유배의 시간을 진화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당신의 부재는 당신이 패배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존재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진은 당신의 모습 이상의 것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떠들던 모습과 당신이 실제로 되어버린 모습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폭로했습니다. 당신은 복수를 위한 몸을 과시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리셋된 영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흉내내거나 모방하거나 복사할 수 없는 종류의 에너지였습니다. 보여주기식 삶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그런 수준의 진정성은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리허설 중인 배우처럼 보이게 만드니까요. 그 사진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존재가 되어가는 동안 자신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기하며 낭비했는가. 사진 한 장이 그들의 서사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토록 침착하고 명료하고 강력하게 돌아올 수 있다면 어쩌면 그들이 당신에 대해 했던 모든 말들은 사실 그들 자신의 열등감을 투영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들은 당신이 만든 혼돈의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부정을 설계한 건축가였다는 사실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상처 주기 위해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상처를 입었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성장은 늘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들의 심장을 꿰뚫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화려하게 빛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 빛은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계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들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이들은 당신 없이 당신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신의 다음 챕터의 일부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한 자들이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그들은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홀로 자신의 세계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났을 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방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버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일어선 것이 아니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진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 사진은 종결이라는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수천 개의 대화를 끝내버렸습니다. 옛 적들은 침묵에 잠겼고 과거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더듬거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있었지만 그들이 기억하는 과거의 당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과 현실 사이의 그 간극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내려다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시선 자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낭비할 분노도 흘릴 피도 타인에게 내어줄 마음의 공간도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여진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의했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게 두십시오.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자신들이 얼마나 틀렸었는지와 타협하기 위해 기억을 재구성하게 두십시오. 그 사진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아함으로 감싼 상처이며 잉크 없이 쓰인 선언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각본 속 악당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바로 첫 페이지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 당신의 모든 움직임이 그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자주 소식을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는 자의 평온함으로 평범함에 안주하는 이들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로 계속 살아가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씌웠던 모든 한계에 대한 살아있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은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얼굴입니다. 포착되고 게시되고 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진, 당신이 보라고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눈을 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진은 단순히 인터넷을 마비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쉬는 모든 숨, 당신이 나누는 모든 미소, 당신이 앞으로 내딛는 모든 조용한 발걸음이 당신을 잘못 인도했던 사람들의 마음속 방에서 메아리칩니다. 그것이 진짜 복수가 주는 느낌입니다. 분노도 비명도 아닌 그저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감, 차갑고 평온하며 아름답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그들은 당신의 사라짐을 마치 자신들이 주최한 장례식처럼 축하했습니다. 조용히, 교묘하게, 수동적인 미소와 연습된 침묵으로 당신이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들이 살고 있는 환상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너무 깨어 있었고 너무 날 것이었으며 평범함이 고귀함의 가면을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를 만났을 때 흔히 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루머로, 거리감으로, 성숙함으로 위장한 계산된 외면으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치유되었을 때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오직 땅속 깊은 곳에서만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당신의 모습은 시끄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것은 구걸하지 않는 당신, 더 이상 해명을 요구하지 않는 당신, 오직 전쟁만을 선사하는 사람들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감정적인 제스처, 게임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전의 당신이 잘 다기고 흔들림 없으며 절제라는 조각칼로 빚어져 돌아왔을 때 그들은 움찔했습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퇴장을 이미 각본에 써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기 서서 침묵 속에서 그 각본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들이 수없이 연습했지만 단 한 번도 전달하지 못한 어떤 사과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기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움직임은 당신을 지우려 했던 그들의 실패한 캠페인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트라우마가 당신을 조용하게 만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당신의 규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련이 당신을 절박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당신을 잊게 만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을 더 정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보는 당신의 모습은 복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복수입니다. 문디에서 그들이 속삭였던 모든 예측에 대한 살아있는 반박입니다. 당신은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면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은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형벌입니다. 당신은 같은 얼굴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눈 속의 빛은 더 이상 사랑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존중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낡은 전술, 낡은 말투, 낡은 패턴으로 당신과 소통하려 하지만 아무것도 먹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기억하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편집자입니다. 이야기의 어느 부분을 잘라내야 하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가위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웃음으로 묻으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묻었던 그 흙이 당신의 갑옷이 되었다는 사실은 잊었습니다. 그 흙에서는 이빨이 자라났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발전이 그 일을 대신해 줍니다. 당신이 덜어낸 무게는 단순히 몸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감정적이며 에너지적인 무게였습니다. 당신은 한때 관계 전체를 등에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충성이란 곧 자기 자신을 지우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하지만 이제 당신의 척추는 꼿꼿합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기준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라는 말을 수백 번 들어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기준 말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책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으로 무장한 당신의 귀환은 그들이 당신과 함께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질문들에 답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보게 될 줄은 특히 이런 모습으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나 그림자 혹은 자신들의 부재에 여전히 의문을 품는 더 부드러운 버전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낡은 관계를 뿌리부터 잘라낼 만큼 날카로운 명료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에게 인사를 건네야 할지 아니면 물러서야 할지 몰라 비틀거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미소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한때 당신이 무시당했던 방에서 이제는 당신의 침묵이 공기를 지배합니다. 당신이 들어설 때 그들이 느끼는 긴장감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축소시키려 했던 존재 앞에서 떨고 있는 그들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당신이 치유되는 동안 그들은 온전한 서사를 구축했습니다. 거짓말, 제작성된 타임라인, 당신을 불안정하고 감정적이며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그리면서 자신들을 도덕적 우위에 올려놓는 이야기들. 하지만 박수갈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진실이 방으로 걸어 들어올 때 그런 서사들은 버텨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안정감은 위협이고 당신의 평화는 고발장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평정심이 재판을 주관하고 그들의 죄책감이 모든 것을 자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이 진실을 지우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진실을 정죄하여 그것을 왜곡했던 사람들이 스스로의 편집물에 질식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작아지는 느낌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제거한 것이 그들에게 지위를 부여했다고 당신의 침묵이 굴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돌아온 그날, 복수가 아닌 비전을 품고 돌아온 그날, 무언가 깨졌습니다. 당신은 애원하지도, 정정하지도, 심지어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온전한 힘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쓰고 있던 가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당신은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폭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들을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대화 중에 당신의 이름을 피하고 당신의 게시물을 재빨리 넘겨버립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지우려다 실패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그들이 서둘러 묻어버린 모든 것의 귀환입니다. 그들이 결코 건네지 않은 사과, 그들이 침묵시키려 했던 진실, 그리고 그들에게 최악인 부분은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해도, 관심도, 무대도, 당신은 그저 걸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그들이 공들여 만든 세계가 조금씩 휘고 금이 가고 안으로 접힙니다. 묻혔던 자가 이제 그들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소리 높여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숨결 하나만으로도 인내의 증거가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전술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그들의 언어는 더 이상 번역되지 않으며 그들의 죄책감은 더 이상 당신 안에서 집을 찾지 못합니다. 당신은 범죄 현장을 훨씬 넘어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 쪽을 바라볼 때면 그들은 아주 오래된 무언가의 메아리를 느낍니다. 바로 수치심입니다. 소리 지를 필요 없는 종류의, 집까지 그들을 따라오는 종류의 수치심. 그들이 죽이려 했던 당신의 버전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불멸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가진 무게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당신은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눈가에 새겨진 선들, 당신의 시선 뒤에 자리한 평온, 더 이상 누군가의 편안함을 위해 움츠러들지 않는 당신의 어깨. 그 모든 것이 고통의 힘으로 변모한 조용한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당신은 생존 이야기로 자신을 장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겪은 전투들을 자랑 삼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연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그것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문장 없이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전쟁을 치르고 이염 있게 돌아온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당신 등 뒤에서 나누었던 낄낄거림이 그들 자신의 입안에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평온함에는 무언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혼돈을 받아들이고 그것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후에야 도착하는 그런 종류의 평온. 당신은 배신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움츠러들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하나의 루머로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실체 없는 이야기들을 돌려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존재 앞에 서자 그들의 서사는 당신의 표정에 수놓아진 진실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만화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당신은 다큐멘터리를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고요한 걸음걸이에서 서두르지 않는 눈 깜빡임에서 잘 재단된 코트 아래 갑옷처럼 지니고 있는 절제된 힘에서 드러났습니다. 한때 그들의 웃음소리는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배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엉뚱한 벽에 부딪혀 튕겨나갈 뿐입니다. 뒷담화는 명료함과 충돌할 때 항상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지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만으로 그 충돌의 화신이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침묵이었고 당신의 평정심은 당신의 반박이었습니다. 당신 눈 속의 회복력은 그들이 소설을 쓰느라 바쁜 동안 당신은 아무런 해설자 없이 폭풍우를 견뎌냈다는 것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들을 꿈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당신의 버전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살아남은 버전의 당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당신은 가면을 쓰지 않았고 그것이 그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가식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 앞에서 방향 감각을 잃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극적인 등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박수갈채도 필요 없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에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에서 전쟁을 보았습니다. 멍이나 피가 아닌 자세와 평정심으로.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해 더 이상 사소한 대화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표정으로. 당신은 절제에 능통해졌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유치한 비겁함의 옹알이에 갇혀버렸습니다. 당신이 살아낸 규율 옆에서 그들의 말이 얼마나 미성숙하게 들리는지 깨달으며 그들은 혼란 속에서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매달렸던 이야기들이 당신의 시선 아래서 풀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폭로하려는 욕망도 복수에 대한 갈망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이 빠져 죽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유치함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심함은 거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나약함을 되비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대가 필요 없는 사람, 더 이상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인생의 가장 추악한 거울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고도 결국 자기 가치를 찾아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쓴맛 없이 부서졌던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힘은 얕은 사람들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당신은 결코 정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소음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차이는 외과 수술처럼 정밀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접근 가능했지만 다음 날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망쳤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확인하러 오는 방에서 당신의 가치를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쉬는 시간에 공을 던지듯 당신의 이름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망설입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사람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고독 속에서 조각되고 트라우마로 질감을 더하고
목적의식으로 광을 낸 누군가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약함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문 뒤에서 당신의 무너짐을 조롱했습니다. 산산조각 난 당신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당신의 재탄생이라는 건축물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꽃과 폭죽을 동반한 불사조처럼 솟아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갈라진 땅을 뚫고 솟아나는 콘크리트처럼 느리고 조용하며 부정할 수 없게 솟아올랐습니다. 당신은 연극이 필요 없었습니다. 당신은 일관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의 환상의 관객이 되어주는 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의 성역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연기를 멈추고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보여지는 것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종결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한때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했던 당신의 버전이 그 갈망을 넘어 성장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바로잡을 필요 없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소리쳤을 때보다 그들을 더 방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쪽짜리 진실 위에 자부심을 쌓는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는 대조차 관심 없는 누군가에게 압도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연기를 넘어 성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써주는 구원의 서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넘어섰습니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당신이 감당할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걸어가는 진실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전쟁을 보았지만 그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전쟁이 자신들의 소음을 침묵시켰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당신 얼굴의 강인함, 턱의 고요함, 존재의 깊이,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비판을 동요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화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아예 논의하기를 피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당신이 그들을 어리석게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서 빚어진 누군가를 통제할 힘이 자신들에게 있었다고 영원히 착각했던 자신들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존재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뒷담화를 훨씬 뛰어넘어 성장하며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신세로 남게 된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고 걸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관심을 받게 된 그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들이 결코 살아남지 못할 폭풍을 품은 당신의 눈과 마주친 순간 녹아내렸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편함, 당혹감, 그리고 자신들이 사소한 모욕을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당신은 새로운 삶을 만들고 있었다는 갑작스러운 인식을 떠올릴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뒷담화를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냄으로써 그것이 얕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무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움찔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연극의 핵심이었습니다. 지지를 철회하고 서사를 왜곡하고 침묵과 혼란으로 당신을 미끼로 삼은 다음 그 여파를 지켜보는 것. 그들은 고요함에는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소란도, 절박함도, 애원도, 오직 외과 수술과 같은 후퇴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문을 쾅 닫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천천히, 의도적으로, 아무런 드라마 없이 닫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그 배신을 의심해왔고, 단지 확인이 필요했을 뿐인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확인이 끝나자 당신은 조용히, 침착하게, 연극에는 관심 없다는 듯이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혼돈의 부재였습니다. 그들은 배신이 당신의 자아를 흔들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고 격렬한 반응 속으로 당신을 몰아넣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노 대신 당신은 업그레이드된 자세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의 빛은 장식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능적이었습니다. 나를 봐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모든 것을 보았고 여전히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분노의 폭발보다도 그들을 더 두렵게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붕괴에 대한 감정적인 증거를 기대했습니다. 대신 그들이 얻은 것은 이미 고통을 경계선으로 시련을 명료함으로 바꾸어 놓은 누군가였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빛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기로 삼았던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을 발산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그들의 의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공동의 지인들을 설득하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서사를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한때 당신의 이름이 비겁자들의 고기처럼 갈기갈기 찢겼던 방에서 이제 그들은 조용히 앉아 마치 아무 일도 당신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당신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건드렸습니다. 다만 당신을 통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상처는 진짜였지만 치유는 은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의 이동이었습니다. 당신이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겼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를 넘어 진화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복수가 아닌 정제만을 추구하는 누군가에 대한 이해의 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굴복으로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갈등을 오직 소음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화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반응이 곧 화폐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신의 반응에 접근할 권한을 주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감정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고결해지기 위해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오물을 짊어지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한 일은 당신을 그들 없이 살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른다는 사실이 여전히 그들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화려한 귀환도 컴백 파티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뒷담화보다 훨씬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망치려 했던 사람들은 당신이 너무나도 태연한 우아함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며 자신들이 퍼뜨렸던 거짓말 자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연약하고 비통하며 불안정했다면 왜 지금 당신은 마치 기념비처럼 고요하고 침묵하며 뿌리 깊게 흔들림 없이 움직이는가? 당신의 빛은 관심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성숙함을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에너지를 받아주는 것을 멈췄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당신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다른 계정으로 지인들을 통해 마지못해 안부를 물으며 신호를 찾고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려 애쓰면서, 그리고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빛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더 이상 그들의 렌즈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났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벽돌 한 장 한 장 당신의 자존감을 재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의 모든 걸음에서 망설이지 않는 사람, 기다리지 않는 사람, 움츠러들지 않는 사람을 봅니다. 당신은 이미 등에 칼이 꽂히는 것을 느꼈고 원한을 품는 것보다 당신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붕괴를, 실수를, 거봐,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라고 지적할 수 있는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붕괴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부에서부터 재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옛 당신이 틈새로 새어나오기를 바라는 동안 그들은 대신 더 이상 해독할 수 없는 누군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하지도 조종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빛은 표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재프로그래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외모를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요함을 두려워했습니다. 배신이 당신을 부수지 않고 단지 당신의 관용을 제거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들이 사람들을 당신에게서 등 돌리게 함으로써 통제했던 방들은 이제 조용합니다. 그들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도 당신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은 뒷담화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변호하지도 낡은 관계를 재건하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이 불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당신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부정할 수 없는 삶을 건설하여 이제는 당신의 침묵마저도 판결처럼 느껴집니다. 그 빛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해하는지 여부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과연 당신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충성을 요구한 적 없지만 그들은 배신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칭찬을 요구한 적 없지만 그들은 비방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보호를 요구한 적 없지만 그들은 당신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상실에 동요하지 않고 뒷담화에 상처받지 않으며 조종에 움직이지 않는 누군가를 봅니다. 당신의 빛은 그들이 한 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지가 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당신은 응답할 필요가 없었기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투영의 희생자 놀이를 하는 동안 당신의 영혼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얼굴을 보았을 때 당신을 상대로 붙잡을 고통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정적인 기습 공격에서 살아남아 우아하게 나타난 사람에게는 무언가 잊히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복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 자체가 교훈이 되었고 그들의 배신은 당신 자서전의 비극이 아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쓴맛을 품고 있지 않지만 당신의 경계선은 단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빛나지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당신을 보았을 때 그들을 두렵게 한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망가뜨리는데 실패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한때 통제했던 누군가를 파괴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그 목표물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이 침묵 속에서 존중해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전략은 당신이 대중 앞에서 무너지는 것, 당신이 손을 내미는 것, 비틀거리는 것, 해명이나 종결을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의 관심을 바라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재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대신 그들로부터의 당신의 부재가 그들이 끌 수 없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모든 방, 당신이 결코 받지 않는 모든 전화, 당신이 그들을 초대하지 않은 모든 축하. 그 순간들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삶이 배경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조용히 지우려 했던 누군가가 다른 종류의 회복력의 기준점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미학을 통해 자신을 재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슬로건이나 해시태그로 당신의 치유를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화학적이고 영적이며 구조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이거나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빛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 속에서 번성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혐오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돈의 미끼가 통하지 않을 때를, 당신의 신경계가 그들의 존재에 더 이상 놀라지 않을 때를, 당신의 에너지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을 접지 않을 때를 혐오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면역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설명하고 변호하고 용납하던 과거의 당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버전이 사라지자 그들의 접근권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반성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침묵을 이해했을 때쯤 당신은 이미 새로운 언어에 능통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혼란을 중심에 두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더 이상 멈추지 않는 언어. 당신의 빛은 컴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처에 박수쳤던 사람들을 위해 계속 피 흘리기를 거부하는 조용한 거절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서사에 맞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씁쓸하다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화나 있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당신을 부서졌다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온전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남은 단 하나, 후회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성공이 줄 수 있는 어떤 맛보다도 더 씁쓸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허락 없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회복의 일부가 되어 그것을 자신들을 위한 구원으로 포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재 속에서의 치유는 당신의 귀환에 그들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존심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멀게, 차갑게, 어렵게 칠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단단하기를, 당신의 침묵이